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초음파 탐상법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초음파 탐상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초음파를 쏘고, 자, 초음파를 조사를 하고요. 조사한다 그럽니다. 조사하고 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 조사하는 것을 신호를 받는 방법,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종류가 첫 번째 공진법, 두 번째 투과법, 세 번째 펄스 반사법, 요 세 가지 암기를 해 두시고요. 21번은 3번이 아닌 것으로 정답입니다. 22번 하재 및 소화에 관한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자, 불이 났으면 불이 난 그 하재의 원인 있죠. 하재의 원인. 하재원에 따라서 불을 꺼야 되는 소화기가 다 달라집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인데, A급 하재란 일반 하재, 자, 나무라든지 종이 같은 것들, 잘 타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하재를 얘기하고요. C급 하재는 유류 하재를 뜻한다. 자, C급 하재는 전기입니다. 전기. 바로 틀린 것으로 2번이 정답이고, 3번 A급 하재, 일반 하재에는 포말 소화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구비해 놓고 있는 포말 소화기 있죠. 그게 적합하죠. 그리고 C급 하재, 이거 전기 하재죠. 전기 하재에는 CO2 소화기, 자,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넣게 되면 산소를 차단해서 불이 꺼집니다. 자, CO2 소화기가 적합하다. 자, 정답 2번이고요. 아래 보시면 소화기의 종류가 있어요. 하재의 분류에 따라서 소화 방법이 있죠. A급 일반 하재죠. 가장 많이 나는 거. A급에서 D급으로 갈수록 가장 드물게 나는 형태입니다. 드물게. B급은 기름에 의한 거. 뭐 A급의 다음으로 많이 나죠. 그리고 C급 전기 감전이나 전기 합선에 의한 하재. 그리고 D급은 잘 볼 수 없는 금속, 자, 불에 붙는 가연성 금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재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화 방법이 있죠. 요것도 간혹 나오니까, 자, 일반 하재, 분말 소화기, 포말, CO2 소화기 다 됩니다. 그런데 유류 하재는 기름이 불이 붙었는데 물을 확 부으면 안 돼요. 그러면 확 퍼져버립니다.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말, 분말, CO2 소화기, 그리고 전기 하재는 요렇게, 금속 하재는 모래와 질식, 이런 소화 방법에 의해서 하재를 끌 수가 있어요. 23번 보겠습니다. 티그 절단에 관한, 자, 특수 절단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전원은 직류 역극성을 사용한다. 자, 역극성이라 그러면 모재가 마이너스, 그리고 전극이 플러스입니다. 자, 전극이 마이너스가 돼야 전극성이에요. 자, 티그 절단은 주로 직류, 전극성을 사용합니다. 전극성. 역극성을 사용하는 것은 미그 절단입니다. 미그 절단. 미그.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아래에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에서 기계적 접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 자, 리벳, 기계적 접합이죠. 용접, 야금학적 접합입니다. 야금학적. 용융이죠. 야금학적. 접어있기, 판지를 접어서 있는 기계적 접합. 볼트에 의한 볼트를 조음으로 해서 기계적 접합.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야금학적 접합, 용접. 25번. 다음 중에서 아크 절단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자, 미그 절단, 아크 발생하면서 절단하죠. 분말 절단, 고속으로 분말을 쏘면서 절단하는 겁니다. 틀렸죠. 바로 2번입니다. 분말 절단. 특수 절단 해야 되는 특수 절단. 티그 절단 또한 마찬가지로 아크 발생이 돼요. 아크 절단이 되죠. 플라즈마도 아크입니다. 그죠? 플라즈마 Z 절단도 아크 절단에 속합니다. 불꽃이 발생하면 모두 아크 절단입니다. 가스 절단 작업 시 표준 드래그 길이는 일반적으로 모재 두께의 몇 프로 정도인가? 드래그라 하면 수도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산소가, 그죠? 불이 하염이 지나갑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 세기에 따라서 산소의 순도와 그리고 산소의 압력에 따라서 이 모재가, 여기가 모재죠. 모재가 똑바로 잘리지 않습니다. 요렇게 코선이 져요. 요렇게 길이가 집니다. 길이가. 이게 판재 두께의 20%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암기해
해두셔야 돼요. 자, 가장 적합한 드래그 길이는 20%예요. 3번이 정답입니다. 27번. 용접 중에 아크를 중단시키면 중단된 부분이 오목하거나 납작하게 파인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 자, 용접을 해 나가죠. 요렇게 해 나가는데, 자, 요렇게 비드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왔을 때, 그죠? 여기 왔을 때 이 용접봉을 획 떼버립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 부분에 요렇게 오목하게 파입니다. 요게 크레이터예요, 크레이터. 따라서 크레이터 부분에는 한 바퀴를 요렇게 싹 돌리거나 또는 잠시 멈추었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이 크레이터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이 크레이터가 생기면 급냉이 되면서 용접 금속의 각종 합금 성분들 있죠. 합금이나 불순물들이 급격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석이라는 좋지 않은 걸 발생을 해요.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남게 되는 거. 크레이터입니다. 크레이터. 크레이터가 정답이고, 만도씨. 자,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3만도씨. 만도씨에서 3만도씨 높은 열 에너지를 가진 열원을 이용해서 금속을 절단하는 절단법이죠. 티그 절단. 그리고 탄소 아크 절단, 금속 아크 절단. 자, 이런 아크 절단은 보통 3000도씨 내외예요. 3000도씨. 철이 보통 1500도씨에서 녹죠. 1498도 이렇게 녹아요. 또는 뭐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녹는 점이 좀 다른데, 2배의 높은 온도로 자르는 것들이 거의 티그, 탄소 아크, 금속 아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죠? 플라즈마 제트 절단입니다. 플라즈마. 자, 플라즈마에 의한 절단법. 29번입니다. 일반적인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29번. 용접의 특징.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돼요. 또는 이론 본문 보시면 거의 제가 설명하면서 이해 위주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해 위주. 저는 암기 위주로 강의 안 해요. 자, 이해 위주로 설명해서 그림하고 애니메이션으로 거의 대부분 설명합니다. 용접의 특징. 자, 간연도를 보시면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재료의 두께의 제한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작업 공정이 단축되고 경제적입니다. 가공이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보수와 수리가 쉽다. 다시 용접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제작비가 적게 든다. 가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작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바로 나오고, 아래에 제품의 성능과 수명의 향상이 기대되고요. 이종 재료. 자, 이종 재료라 그러면 서로 다른 재질입니다. 다른 재질. 서로 다른 재질의 용접도 가능합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일반적으로 두께가 3mm인 연강판을 가스 용접하기에 가장 적당한 용접봉의 직경. 자, 가스 용접을 해서 판재를 용접을 해요.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판재 두께가 이게 3mm예요. 그러면 내가 사용해야 되는 용접봉이 있죠. 이 직경 D는 얼마냐라는 문제인데, 직경 아래 공식 있죠. 이 판재 두께를 절반으로 나누고 1을 더해요. 그러면 1.5 플러스 1이죠. 그죠? 바로 2.5mm입니다. 2.5mm. 정답은, 자, 2.5mm가 아니고 2.6mm 나와있죠. 용접봉은, 자, 2.6mm가 규격이에요. 따라서 2.5가 나오더라도 가까운 2.6을 씁니다. 자, 2.6mm. 정답 없는 게 아니고. 31번.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종류에 따른 피복제 계통이 틀린 것은, 자, 4340 특수계입니다. 4316 저수소계죠. 4327. 자, 7이죠. 7. 자, 철분 산화계. 맞아요. 7이 철이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4313. 철분 산화 티탄이 되어 있죠. 철분 산화 티탄계는 4324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뒷페이지 보시면 아크 용접봉의 종류 나와 있어요. 그죠? 아크 용접봉의 종류. 요거 일미나이트계, 그죠? 라임 티탄계 4303, 고셀룰로스계, 자, 셀룰로스, 자, 셀, 그죠? 셀, 자, 11이죠. 고산 티탄계, 산, 그죠? 3.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4316 저수소계 외우시고, 철분 산화 티탄계 4324. 그리고 4313은 문제에서 4313, 그죠? 고산화 티탄계죠. 그죠? 자, 4313. 그리고 쭉 봐주시면 돼요.
다음 중에서 아크솔림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아크솔림은 자기장의 불균형에 의해서, 자, 이렇게 나란하게 용접을 할 때, 용접본과 이렇게 아크, 불이 나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장이 불균형해서요, 이렇게 불이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자, 이게 아크솔림. 또는 자기쏠림, 자기쏠림. 같은 말입니다. 자기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쏠림이기 때문에 접지점 두 개를 연결한다. 맞아요. 용접본 끝은 아크쏠림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다. 자, 아크쏠림 지금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쏠리면 용접본을 이렇게 움직여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울이고, 자, 반대 방향 기울인다 그랬죠? 틀린 거죠. 정답이 2번이 바로 나왔어요. 자, 아래에 3번, 4번 맞는 거니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아크솔림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아크솔림이라 그러면 자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 용접봉이 있으면 용접 불꽃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모재 쪽으로. 모재가 여기 있죠. 그런데 이 용접봉의 불꽃이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그죠? 이것은 아크솔림뿐만 아니라 자기솔림이라고도 한다. 자기솔림. 자기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솔림이죠. 그래서 자기솔림이라고. 자, 여기서 틀린 걸 찾는 문제입니다. 접지점을 두 개를 연결합니다. 맞아요. 먼 곳에. 용접본 끝은 아크솔림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다. 자, 이렇게 쏠려 있죠.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여서 아크가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맞고요. 접지점은 될 수 있는 대로 용접부에서 가까이 할 것. 자, 가까이가 아니고요. 멀리입니다. 멀리. 멀리. 바로 정답 3번이고 4번 읽어봐 주시고 아래에 설명이 있죠. 설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보겠습니다. 양호한 절단면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이죠. 드래그가 가능한 클 것. 자, 드래그라고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건데 이 드래그는 가능한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 자, 틀렸고요. 슬래그 이탈이 양호해야 되고요. 절단면 표면이 각이 예리해야 된다. 자, 각은 예리해야 되고 절단면이 평을하다. 드래그 홈이 낮아야 됩니다. 자, 이거 자, 틀린 것은 드래그가 가능한 클 것 아니죠. 일정해야 된다. 일정.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산소 아세틸렌 가스 절단과 비교한, 자, 아세틸렌 가스 절단과 비교한 산소 프로판 가스 절단의 특징입니다. 슬래그 제거가 쉽다. 맞아요. 절단면 위 모서리가 잘 녹지 않는다. 맞아요. 후판 절단 시에는 아세틸렌보다 절단 속도가 느리다 되어 있죠. 아닙니다. 빠릅니다. 두꺼운 판에는 산소 프로판이 더 빨라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35번 용접기의 사용률 듀티 사이클을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용접기 사용률 공식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암기. 오른쪽 보겠습니다. 용접기 사용률은, 자, 어떤 게 맞겠습니까? 용접기 사용률은요. 사용률. 실제 용접에 행한 아크 발생 시간이에요. 아크 발생 시간. 자, 아크 발생 시간 외에, 자, 이거 아크 발생 시간 외에 더하기 휴지 시간이었어요. 휴지 시간. 총 용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요겁니다. 총 용접 소요 시간인데 아크 발생 시간은 실제로 용접한 시간이에요. 실제 용접 시간. 용접을 하다 보면 모세를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준비 작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용접봉을 교체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휴지 시간에 포함이 돼요. 따라서 전체 용접 시간에서 아크 발생 시간 있죠. 자, 요거 B가 사용률인데 여기에 맞는 거 어떤 거냐면 문제 보시면요. 사용률은 아크 발생 시간을 아크 발생 시간 플러스 휴지 시간으로 하고 100%로 한 거죠. 정답 2번입니다. 가스 절단에서 예열 불꽃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예열 불꽃. 가스 절단할 때는 산소 플러스 뭐 가스, 자, 연료 가스가 혼합이 되어서 불을 이용해서 절단을 하죠. 그러면 불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먼저 불꽃 가지고 이 표면을 달굽니다. 달구는데 달구고 나서 산소가 나와요. 산소. 자, O2입니다. 산소에서 이 철을 산화시켜요. 이 표면을. 자, 여기 산화시키면 산화시키면서 압력으로 밀면서 잘라내는 게 산소 절단이에요. 가스 절단이죠. 자, 여기에서
틀린 거 찾습니다. 틀린 거. 절단산소의 운동량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절단산소의 순도 저하를 방지해야 되고, 절단 개시 발화적 온도를 가열해야 되고, 절단제 표면의 스케일 등의 박리성이 저하가 되면 안 돼요.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거 나쁜 말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거 잘 보시고 푸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가스 용접 작업에서 양호한 용접부를 얻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쭉 보시면 용착 금속의 용집 상태. 자, 용접 상태입니다. 용접. 자, 용접 또는 용입 상태. 용입 상태가 균일해야 된다. 균일해야 된다에 좋다. 그죠? 자, 용접 부위에 첨가된 금속의 성질이 양호되는 거 맞고요. 기름, 녹 등을 용접 전에 제거해서 결함을 방지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공 등으로 많이 발생해요. 불순물로. 가열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슬래그나 기공 등도 있어야 된다. 이거 슬래그나 기공은 결함이죠. 그럼 있으면 안 되죠. 정답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용접기 설치를 할 때 1차 측 입력이 10kV A이고요. 전원 입력이 20V이면 퓨즈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1차 측, 자, 용접기가 있죠. 용접기. 여기에 들어오는 전기에 관한 얘기예요. 1차 측 입력 전압이요.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10kV A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퓨즈 박스가 요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데 이놈은 220V형입니다. 그러면 퓨즈 용량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래에 보시면 퓨즈 용량을 결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1차 측 입력 전압, 이것을 전원 전압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38번은 정답이 1번 나오면 1번. 50A. 그죠? 자, 0.00kA 나왔기 때문에 kA는 암페어의 1000배입니다. 1000배. 1000배. 자, 킬로라는 얘기가 있죠. 킬로. 1000배이기 때문에 1000을 곱하면 50A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오죠. 그래서 50이 돼버리죠. 암페어로. 39번. 다음에 히토류 금속 원소 중 비중이 약 16.6, 용융점이 약 2996도씨. 자, 철보다 상당히 높아요. 철은 1492도씨 근처 돼요. 근처. 그래서 약 1500도씨 보시면 됩니다. 1500도씨. 그리고 150도씨 이하에서 불활성 물질로서 내식성이 우수한 것은 돼 있죠. 자, 이거 타륨입니다. 자, 타륨. 요거 잘 나오진 않는 문제인데, 자, 드물게 나옵니다. 드물게. 하지만 이것도 잡고 싶으신 분은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 40번 문제. 압입체. 자, 눌러서, 자, 압력을 가하는 물건입니다. 대면각이 136도인 다이아몬드 피라미드에 하중 1에서 120kg를 사용해서 특히 얇은 물건이나 표면 경화된 재료의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법이죠. 경도 측정 시험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경도 측정 시험법은 로크웰 경도, 비커스 경도, 쇼우 경도, 브리넬 경도 있죠. 자, 아래에 경도 시험법의 종류 있어요. 이거 암기 보시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고, 로크웰 경도는 압입자를 눌러서 홈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깊이 측정. 비커스 경도는요, 사각, 대각선, 사각 압입자를 눌러서요, 대각선 거리 측정해서 이 대각선 거리로 경도 측정을 하는 거고요. 쇼 경도는 강구를 떨어뜨려서 반발 높이, 강구의 반발 높이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에 훼손이 없어요. 훼손이 없다. 자국이 안 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국이 남아요. 자국으로 검사하는 거니까. 브리넬 경도는 강구의 표면적을, 강구를 눌러서 표면적을 하중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브리넬 경도입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피라미드의 하중을 해서 쭉 해서 대면각 나왔죠. 자, 제가 대각선 거리 설명드렸어요. 정답 2번이고요. 아래에 경도 시험의 종류 있죠. 쭉 봐주시면 됩니다. 비커스 경도에 해당이 됩니다.